네, 안녕하세요. 스미스미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여러분들께서 챙기셔야 될 서류의 종류들이랑 그 서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사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구입 목적 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대출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대출을 받기보다는 새로 사시는 분들께서 구입 목적 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소개해드릴 때는 이 케이스, 신규 구입자금 담보대출 기준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영상 밑에 있는 텍스트로 제가 정리해 놓은 서류 목록 리스트들만 확인하셔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증이 필요해요. 너무 당연하지만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신분증이니까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두 번째는 재직 확인 서류와 소득 확인 서류예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는 다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하신 서류인데요. 어디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하고 있는지 소속과 등속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랑 작년에 소득이 얼마였는지,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장에 있는 원천징수 소득이 찍혀있는 그 페이지가 필요한 건데요.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실 때 DSR이라고 소득 대비 다른 대출이랑 합쳐서 얼마나 금융비용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2개년치의 소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기 때문에 18년도랑 17년도 이 2년치에 대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천징수 영수증을 하시면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떼실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대표적인 소득서류입니다. 세 번째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해요.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을 살 거고 언제가 잔금이고 이 집의 주소나 형태나 아니면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적힌 매매계약서가 한 장 필요하고요. 요거는 사본으로 갖다 내셔도 되고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은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고 원본을 돌려주고 그런 방식으로 체크를 하고요.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등기권리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옛날 말로 뭐 집문서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은행에 갖다 내셔야지 여기 은행에서는 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시면서 대출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담보를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행정적인 업무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집주인의 이름을 바꾸는 소유권 이전도 해야 되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그 해당 집에, 목적물이라고 하는 그 집에 근저당 설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시는 분, 새로 집주인이 되실 소유권 이전을 하실 분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도장으로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그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은행에 가시면 이 인감도장으로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고 그 근저당 설정계약서 뒷면에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등기소에다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규 구입하시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먼저 접수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을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감증명서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챙기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주민등록 등본이랑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만 뭐 주택이 여러 채인지 대출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걸 조회를 했는데요. 규제 때문에 최근에는 가구당 해당 가구의 구성원들이 주택 소유가 있는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서 등본을 떼시면은 보통 가족 구성원들이 다 나오는데 가끔 사정상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남편은 여기 전입되어 있고 배우자분은 저기 전입되어 있고 부부는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등본에서 남편만 나오는데 배우자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있다고 하면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을 해서 배우자분도 또 보유주택이나 아니면은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를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요것도 대출을 받는데 꼭 챙기셔야 될 서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집 주소에 여기 집 주소로 누가 전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소로 떼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해당 집에 집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집 주소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라는 거를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거기 가셔서 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집주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의 소유주인 분이 전입세대 열람내역 이 주소로 떼주세요 하면은 신분증만 갖고 확인이 되는데, 이제 이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집을 샀으니까 이 집 주소에 대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떼줘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지 해당 집 주소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규로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랑 이런 거 인감증명서 떼셔야 되잖아요. 가시는 김에 매매계약서 들고 전입세대 열람내역 이 매수한 집 주소로도 떼주세요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왜 떼냐면 그 집에 대출을 받기 전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이 근저당 설정보다 먼저 들어온 누군가가 있으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누군가가 번호표를 뽑고 미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저당권 설정 날짜보다 누군가가 이 집에 전입을 했을 때 그 뒷날짜로 전입을 해야지 금융기관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거래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시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대출을 기대출이라고 합니다. 기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서로 분류해갖고 심사를 신청을 하는데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대출이 기존에 이 사람이 받은 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으시다면 그 기관에 뭐 은행이면 은행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에 가셔서 금융거래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을 신청하셔서 그거를 서류를 떼오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대출이 처음에는 얼마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가 있고 뭐 중간에 갚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있는 대출의 뭐 한 70%가 신용이다 아니면 100%가 신용이다 아니면 100%가 담보대출이다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온 서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신청하실 때는 이 서류도 다른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실 때 꼭 챙기셔야 될 서류들을 한 7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신분증, 두 번째 재직확인 서류 및 소득확인 서류. 뭐 재직 확인 서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안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소득 서류는 소득금액 확인서나 아니면은 원천징수 영수증, 이게 DSR을 또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2년치, 최근 2년치의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매매계약서, 기존에 갖고 있는 집으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집문서 요거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을 은행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챙기셔야 되고, 세대 내 보유주택수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담보로 잡을 집의 주소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라는 걸 띄셔야 되고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하는 거 외에 다른 대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확인서, 요 7가지 서류를 여러분들께서 챙기셔야지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실 때 갔다가 서류가 없어서 한 번 더 아니면 2번 더 이렇게 가시는 수고로움을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짧게 소개를 하려 했는데 또 말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소개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새로 주택을 사시든 아니면 가지고 계신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시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를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과 그리고 이 서류들이 왜 필요한지 오늘 이번 시간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는 번거로움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